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처리 실기 C언어 특강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이죠. 이번 시간은 변수와 상수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서 저희가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출력, 확인하는 작업을 printf 함수를 통해서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변수, 즉 메모리 안을 자료를 저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scanf 함수도 더불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자, 변수와 상수 한번 볼게요. 자, 이 슬라이드 어디서 봤냐면요. 앞 슬라이드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 자, C언어의 프로그램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이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자, 5개의 예약어도 있고 명칭도 있고 상수, 연산자, 설명문 해서 5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자, 어디에도 변수가 없네요. 자, 대신에 상수는 있네요. 여러분이 보통 자료를 처리하는 걸 컴퓨터가 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자료가 컨스탄트, 상수라는 거죠. 그러면 변수는요, 왜 구성 요소에 없을까요? 변수는 메모리니까 프로그램 구성 요소가 아니고 뭐예요? 컴퓨터 구조의 구성 요소죠. 자, 그러면 어떻게 개념을 연결시켜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프로그램. 여러분은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개념, 개발과 관련된 전반을 배우시는 거고, 자, C든 어떤 프로그램이든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두 가지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는 자료가 있고 그 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명령어로 구성되어 있죠. 자, 프로그램은 명령어들의 나열이에요. 그렇죠? 명령어들을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알고리즘적으로 수행하도록 나열하면 되죠. 그래서 명령어 문법을 배우는데 여러분이 치중하고 있는데 문제를 풀거나 곰곰이 생각해 되면 결국엔 이 자료에 대한 여러분이 준비를 명확하게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 자료, 여러분이 데이터라고 말하는 이 자료는요, 먼저 자료를 생성해야죠. 목적에 맞게. 그리고 저장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걸 처리를 해야 되죠. 그렇죠? 생성하고, 저장하고, 처리를 합니다. 자료는 생성하고, 그렇죠? 예, 저장을 해야지 처리가 돼요. 이 과정을 걸치는데 저장을 시키거나, 그쵸? 처리를 하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전반적이에요. 생성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에 맞는 문법이 있고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과정을 수행하게 되겠죠. 자, 그럼 자료를 저장한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어디에? 라는 관점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료는 항상 어디요? 메모리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메모리에 있어야 우리가 명령어를 내려서 CPU가 처리할 수 있어요. 메모리에 있는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만들어서 메모리에 저장하고 운영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변수라는 개념을 이런 상황에서 도입을 하게 되는 거죠. 메모리의 부분이에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메모리 계획을 하게 되는데 메모리 계획을 누가 해요? 컴파일러라는 놈이 하게 돼요. 컴파일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메모리 계획을 뭐라고요? 변수 운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variable, 그쵸? 그래서 그냥 이 이후부터는 메모리의 부분을 변수, 즉 메모리를 변수라고 부를 거예요. 변수하면 메모리의 부분이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상수는요, 이 자료요. 그쵸? 여러분이 생각하는 숫자 자료, 문자 자료 얘를 상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요? 상수가 변수 영역에 들어가고 명령어는 변수를 처리한다. 이게 지금 두 번째 챕터 변수와 상수의 관계예요. 자, 변수와 상수는 뭐예요? 자료인 상수가 있는데 상수를 메모리 영역인 변수에 담아야 명령어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이 이후 수업을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건 C언어 문법 상황에서 이걸 표현해야 되니 그래도 문법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뭐예요? 자료, 즉 상수, 컨스탄트를 먼저 정의 한번 내려볼게요. 컨스탄트, 변함없는, 그쵸? 수, 항상 똑같은 수, 여러분이 데이터 자료라고 생각하는 거죠. 항상 고정된 값,
갖는 자료고 얘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상수의 종류는 자, 이건 C 언어예요. 자, C++이나 자바로 가면 상수의 종류가 좀 더 늘어나는데 자, C 언어의 기본 자료는 정수형 상수, 실수형 상수, 문자형 상수, 문자열형 상수에서 4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예, 자바로 넘어가면 5가지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할까요? 정수형 상수는 뭘까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 부호가 있는 5, 3, 마이너스 3 이런 것들을 정수 상수라 그러죠. 소수점이 없는 애들. 자, 실수 상수는 정수 상수를 좀 더 정밀하게 표현하고 싶은 소수점을 가진 부호를 가진 수죠. 3.14. 그렇죠? 마이너스 5.2. 많죠? 자, 그럼 문자 상수는 뭘까요? 자, 키보드 보시고 키보드에 누를 수 있는 애들과 누를 수 없는 몇 개들인데요. 문자형 한 글자 자료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글자 자료를 우리가 이렇게 홀다운표 쳐서 A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럼 문자 상수예요. 소문자, 키보드로 누를 수 있는 애들. 무한은 아니고 유한이죠. 여러 개는 있는데. 자, 그럼 문자 열형은요. 아, 글자 한 글자가 아니고 여러 글자 있는 애들. 여러 글자를 붙여라 라고 해서 쌍따옴표를 치고요. 아, 여러분 하이 반갑습니다. 헬로우. 그쵸? 자, 이렇게 2개가 붙어 있어야 되는 자료죠. 예. 패스. 그쵸? 예, 우리 붙어야 되니까. 이걸 문자열 상수, 그렇죠? 예, 캐릭터 스트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자료, 항상 고정된 상수, 그렇죠? 자, 컴퓨터에서는 이진상수를 표현하지만 우리가 C 코딩을 할 때는 십진수 모습으로 문자 모습으로 코딩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건 십진상수, 문자상수 기반으로 상수의 종류 4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자, C 언어에서요. 근데 C 언어에서의 종류 바탕으로 다른 언어들이 되어 있으니까 C 언어를 배우는 의미는 있겠죠? 자, 그래서 정수상수는 제가 십진 상수만 얘기 드렸죠? 십진수, 정수형, 8진수, 16진수 표현이 가능해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자, 수학에서 여러분 123 하면 원래 이거 123 이렇게 적나요? 아니죠. 이렇게 미수해서 십진수다 표현하는 게 맞는 표현인데 대부분 십진수다라는 이 표현 미수 안 하고 표현하죠. 자, C 언어에서도 어떻게 해요? C 언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생략하고 이렇게 이게 뭐예요? 십진 상수예요. 십진수라고 얘기를 하죠. 정수형 중에서. 당연히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 부호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8진수는요. 8진수 123이 아니고 얘 1, 2, 3, 8 하면 8진수 3자리죠. 그러면 C 언어에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C 언어에서는 그냥 1, 2, 3 하면 구별이 안 되니까 앞에 제로를 붙여요. 0 이렇게 적을게요. 네. 자, 그러면 16진수는요. 0에서부터 F까지 표현을 할 수 있는 16진수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C 언어에서는 헥사데시말 해서 여기에 0x 그쵸? 1, 2, 3 이렇게 붙습니다. X예요, X. 그쵸? 자, 그러면 실수형, 장수형, 소수점 있거나 지수 형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쵸? 소수점, 소수 있는 형식, 소수점. 그쵸? 우리가 3.14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 플러스 3.14, 마이너스 3.14를 얘기를 하고요. 3.14 그쵸? 플러스는 보통 안 적어요. C 언어에서. 그러면 마이너스 3.14는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수 얘기해 볼까요? 플러스 3.14 이것도 원래 십진수다 표현해야 되죠? 근데 C에서는 그냥 3.14 내려서 적을까요?
3.14. 부호 플러스일 때는 보통 안 적어요. 예. 그럼 마이너스일 때는요. 마이너스 3.14. 마이너스는 동일하게 적네요. 여기가 십진수라고 제가 지금 생략한 거죠. 네. 자, 그러면 지수 형태는요. 네, 지수형은 어떻게 적느냐. 자, 3.14로 해볼까요? 3.14를 저렇게 적은 걸 31.4 곱하기 10에 그쵸? 네. 몇 승입니까? 플러스 1승. 3.14를 이렇게도 적을 수 있죠. 이게 지수 표현법이에요. 그런데 C 언어에서는 이걸 어떻게 적냐고요? 3.1, 3.4, 자, 2라고 적고 플러스 1 또는 001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뭐 우리가 갑자기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으라고 제가 지수 형식을 얘기를 하는 건데, 아, 정수상수, 실수상수, 자, 문자 상수는 앞에서 얘기했죠. 자, 키보드에 있는 문자와 이스케이프 문자가 있습니다. 그쵸? 이스케이프 문자는 키보드에 없는 문자 몇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쵸? 예. 우리가 하나 배웠는데요. 예, 역슬래시 N. 그쵸? 예, 자, 그 다음에 단일 인용부는 홀다운표로 묶은 한 개의 영문자나 숫자 한 개예요, 한 개. 그쵸? 예, 크기는 1바이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글자. 그쵸? 예, 내부적으로는 아스키 코드 값으로 저장해요. 컴퓨터는 실제로 숫자 값으로 자료를 저장하죠. 그런데 문자형 상수는 이렇게 정수화해서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아스키 코드 값. 그쵸? 정수형 값이에요. 아스키 코드 값 자체가 정수상수이기 때문에 그쵸? 예. 문자 상수는 그쵸? 우리가 컴퓨터던 C던 어떻게 표현해요? 홀다운표. 단일 문자예요, 여러분. 한 개. A. 대문자 A와 소문자 A는 달라요. 그쵸? 예, 이렇게 한 글자 1바이트예요. 자, 그런데 이게 컴퓨터 속에 어떻게 저장되냐면요. 아스키 코드표에 의해서 코드 값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대문자 A는 65라는 이진수 형태로 저장이 돼요. 그렇죠? 네, 천천히 얘들을 통해서 다음번에 배울 거고요. 자, 이런 자료도 있어요. 문자 여형상수, 쌍따옴표, 이중 인용 보호로 묶은 여러 개의 영문자 숫자들의 묶음이고 끝에 널문자가 추가가 돼요. 널문자. 그렇죠? 네. 자, 근데 여기에 보시면 홀다운표가 쳐져 있네요. 널문자는 역슬래시 제로예요. 한글 표현법에 의해서 역슬래시를 이렇게 원화 표시로 표현을 해요. 한자 코드표 때문에. 왜냐면 키보드에 그쵸? 우리가 원 표시할 수가 없어서 우리 코리아에서는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역슬래시 제로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그럼 홀다운표니까 뭐예요? 1바이트가 추가가 되네요. 그렇죠? 네. 무슨 얘기인지는 예제를 통해서 그쵸? 살펴볼 거예요. 나중에 응용 예제를 통해서. 자, 문자 여형상수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여러 개가 붙어 있겠죠? 네, C나 사용자가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쌍따옴표. A 하나만 둬도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홀다운표와 쌍따옴표 간에. 그렇죠? 네. 얘는 문자이고요. 얘는 문자 열이에요. 얘는 크기가 1바이트라면 얘는 2바이트예요. 크기가 1바이트면 얘는 2바이트라고 그래요. 왜? 뒤에 널문자가 하나가 붙어요. 추가적으로. 여기가 끝이다 라는 뜻으로. 그렇죠? 예. 쌍따옴표를 통해서 여러 글자를 묶어요. 그렇죠? 하이라고 아까 표현해야 했죠? 예. 숫자를 묶어도 돼요. 그래도 이게 1이라고 했을 때 이 1은 정수일과는 달라요.
정수일과 얘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중인용 기호 쌍따옴표에 그쵸? 안에 있는 거와 관련해서는 문자 열형 상수라고 얘기해요. 자, C 언어는 이렇게 상수 4가지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정확하게 갑시다. 자, 이러한 데이터 상수를 그냥 내비두면 컴퓨터가 CPU가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쉽지가 않죠. 있기는 한데 주소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라는 이름을 붙이는 공간을 사용을 합니다. 변수. 자, 이름이 뭐예요? 변하는 수? 아니에요, 여러분. 얘는 숫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공간, 메모리요. 자, 순서도에서도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도 프로그램에서 변수는 구성 요소에는 없지만 컴퓨터 구성 요소에 있어요. 언어의 구성 요소가 프로그램 실행 중 변경할 수 있는 값이 저장되는 기억 공간. 자, 값이 저장되는 기억 공간, 즉 메모리. 근데 값이 자꾸 변할 수도 있는 공간,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메모리의 일부분, 변수, 한자로 variable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영어로 variable이라고 한자로 변수라고 했어요. 얘가 변하는 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메모리 공간의 일부분이에요. 우리한테 메모리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럼 변수와 상수와의 관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 메모리에는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죠. 자, 그래서 7 정수상수, 실수상수, 문자상수, 문자 열상수가 있을 때 이 상수 자체가 어디요?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죠. 기억시켜야죠. 기억시켜야 돼요. 저장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메모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상수 영역이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쵸? 공간, 박스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영역, 변수 영역에 우리가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쵸? 상수 영역, 변수 영역이 다르게 있는데 우린 프로그램을 위해서 대부분 자료를 이렇게 변수 영역에 둡니다. 자, 근데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뭐가 생각해 봐야 되냐면 7이 들어가는 공간이랑 3.1이 들어가는 공간이랑 좀 다를 것 같고요. 글자 한 글자가 들어갈 때랑 두 글자가 들어갈 때랑 크기가 다를 것 같죠. 한 글자 저장하는 공간보다는 두 글자 저장하는 공간이, 세 글자 저장하는 공간이 클 것 같고 수가 작은 수보다는 큰 수가 있어야 공간을 조금 더 넓은 공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자, 자료에는 그 자료의 특성에 맞게 적합하게 공간의 성격을 우리가 따져서 메모리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죠. 메모리는 일단 계획을 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적합하게 담을 수가 없어요. 알맞게. 그렇죠? 그래서 메모리를 계획하는데 그걸 변수, 컴파일러가 변수 계획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저장해야 할 자료는 어떤 성격과 어떤 크기를 가지고 있느냐를 고민을 해야 되고 자, 변수는요. 어떤 프로그램이든 4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4요소가 없으면 변수라고 하질 않습니다. 자, 변수는 주소가 있고 메모리의 부분이기 때문에 주소가 있고 이름 부분이 있고 자료형이 있고 값이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앞부분이라 쉬운 문법이긴 하지만 결론은 여러분이 메모리 계획, 변수 계획 잘 보시면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금방 그렇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변수 얘기 한번 할게요. 자, 변수에 주소가 있어요. 더 정확하게는 시작 주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메모리는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주소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기억장치에 주기억장치죠. 램이죠. 여기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 영역이 있어요. 자료들. 그죠? 한글로 얘기할까요? 자료가 저장되는 자료 영역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변수라고 하면 주소 부분이 있어야 되고 주소가 이렇게 쭉 부여가 되면 내가 이 공간을 사용하겠다. 그렇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름을 붙여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여기를 사용하고요. 어떨 때는 여기를 사용하니까. 그렇죠? 주소도 0번지에서부터 띠리리 긴 번지가 있는데 이진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주소가 예를 들어서 100번지다.
라고 하면 그 다음은 101번지겠죠? 102번지겠죠? 100, 101, 102 이렇게 주소가 부여가 되는데 내가 여기를 좀 사용을 해야 되겠다. 일부분을. 이렇게 컴파일러가 계획을 잡아둬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내가 실행할 때마다 어떨 때는 이 부분, 어떨 때는 이 부분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를 수 있으니 내가 필요한 요만큼의 공간에 이름을 붙여서 구별을 하려고 해요. 네임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여기 부분을 A라고 부를까요? 라고 해서 A라고 이름을 붙여요. 여기 부분에다가. 이 중간이 아니고요. 시작 부분에 이름을 붙여요. 그렇죠? 네. 아, 이름. 이걸 변수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임. 주소가 있고 연속되는 공간에 이름을 부여하고 100번지보다는 우리가 A라고 프로그래밍을 해요. 그리고 자료형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용을 하겠다. 4바이트 공간. 그리고 여기다가 뭘 저장할까라고 했을 때 정수상수를 저장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해야 돼요. 이게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러면 이 영역에 어떻게 해요? 값을 넣어야죠. 그렇죠? 네, 원래 상수인 값을 변수 영역에 둬야 돼요. 자, 그래서 변수 영역에 만약에 A에 10을 둔다라고 하면요. 10. 그죠? 네, 10 두면요. 이렇게 해서 변수의 4요소가 갖춰야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죠. 변수의 4요소.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차례대로 부여를 하고 있죠. 주소부터 영역 확보하고 성격 있고 그렇죠? 이걸 자료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크기와 성격, 데이터 타입이죠. 그리고 값이 들어가구나. 여러분은 근데 대부분 요 자료 영역의 상수 부분만 더 정확한 용어로는 변수엔 value라는 요소가 있는데 이것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동안. 근데 이제 시연어를 보면서 응용 문제가 만약에 나올 때 이 주소 부분에 대한 처리하는 문제가 포인터로 나올 수도 있어요. 간략한 코드로 나올 때. 어렵진 않고요.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주소도 있고 자료를 포함하는 영역이 있고 이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원래 이진수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C코딩하는 상황에서는 10진수 표현을 하기 때문에 강의에서는 10진수로 예를 들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계획을 문법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순서도, 알고리즘 공부하면서 순서도를 먼저 아마 배우셨을 텐데요. C 프로그램의 변수, 순서도에서는 이렇게 배우셨죠. 순서도에서도 변수선은 중요했죠. 왜? 역할이 있으니까 문제 해결하는. 자,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변수를 준비 기호에 넣었죠. 준비 기호에 메모리 계획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대입은 뭡니까? 아, 그 영역에 값을 넣었죠. 그래서 직사각형 처리 기호에 값을 A 공간에 대입을 시켰죠. 자, 그런데 이거를 한 번에 할 수 있죠. 우리가 메모리 공간을 만들고 대입을 할 때 메모리 공간이 처음에 세팅, 그렇죠? 설정이 안 돼 있죠. 초기 값이. 그래서 만들자마자 바로 넣어라 할 때는 준비 기호에 바로 값을 대입을 했죠. 자, 이걸 C코드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게 이번 시간이에요. 그렇죠? 순서도와 관련해서는 이 작업을 하는 걸 지금 C코드에서 배울 거예요. 자, 이 이후에 문법적으로 배울 거죠. 자, 시작을 해요. 스타트. 자, 메인일 확률이 높은데, 자, C 언어에서는 이렇게 블럭 기호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지역에 들어오자마자 변수 선언이 상단에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나는 컴파일러한테 A라는 공간이 필요하다. 자, 근데 A의 목적이 뭐냐면 정수를 기억하는 공간이란 이 얘기까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변수의 선언문을 통해서 인티저, 정수란 영어 단어거든요. 이해하고, 그쵸? 한 칸 띄고 A라고 세미콜론
문장을 하나를 만들면 이 표현이 변수의 선언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주성을 굳이 적어드리자면 변수의 선언문이죠. 그래서 어떤 변수? 정수를 기억하기 위한 변수. 이렇게 말을 해요. 한글로 A라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걸 시언어 문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처리기호에 있는 얘네들은 어떻게 표현을 해 둘 거냐? 그러면 A는 처리기호의 박스만 제외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만드는 공간에 어떻게 해요? 값을 대입하니까 얘를 변수의 대입문. 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번 강좌에서 여러분이 구별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동시에 하는 초기화 문장, 비이니셜라이즈드 상황을 어떻게 하냐면 만들고 한참 있다가 10을 넣어주니까 만들자마자 넣어라 해서 이렇게 바로 준비기호에 넣는 상황은 int a 하면서 바로 두 개 대입문, 선언문과 대입문을 합친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네. 처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한번 보신 적이 있는데 기호에서 탈출한 거죠. 그렇죠? INT가 뭔지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낯서니까. 그렇죠? 네. 문법적인 요소를 얘기를 드립니다. 실행문인데 변수를 만드는 변수의 내용을 넣는 실행문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C 프로그램의 변수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렇게 순서도화해서 비교를 한번 해본 거죠. 자, 그러면 변수의 선언문 먼저 해야 선언이 돼야 메모리 계획을 한다는 거죠. 값을 넣을 수가 있죠. 자, 이럴 때는 int 한 칸 띄고 a라고 했던 게 어떤 요소냐? 변수의 4요소 중에서 자, 변수명과 자료형을 결정하여 name과 변수의 4요소 중에 name과 자료형 데이터 타입 크기와 성격을 결정하여 기억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형식은 자료형 변수명 하고서 세미콜론 해주시면 되고 별거 아닐 수 있지만 항상 C 언어는 영역이 지역 들어오자마자 선언됩니다. 자, 그래서 int a 이름을 다르게 줬네요. int age. 나이 정보인가 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영어로 float, float 한 칸 띄고 b, 캐릭터 c 해가지고 내가 저장하려는 자료, 상수들이 어떤 자료냐에 따라서 스페이스,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계획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메모리 내외. 누가? 컴파일러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문법은 두 가지인데 이렇게 토큰이 떨어져 있죠. 두 개의 묶음, 세미콜론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자료형이 제일 낯설죠. 이름은 우리가 잘 부르면 되는데 AG처럼 보시는 바와 같이 자료형이라는 게 익숙한 건 아니에요. 메모리 계획할 때 알맞게라는 제가 용어를 썼죠. 그 알맞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합하게. 그렇죠? 네. 데이터 타입은 크기와 크기, 바이트 단위의 크기를 지금 제가 가로에 넣고요. 해당하는 예약어가 있고 그 공간에 성격이 있어요. 자, 기본 데이터 타입에는 이렇게 있어요. 기본 데이터 타입에는. 그렇죠? 여러분이 외우셔야 될 예약어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은 꼭 알고 계셔야죠. 왜? 상수의 종류가 저러니까 그와 맞는 성격이 세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죠. int, 인티저의 약자예요. 정수. 크기는 이렇게 만들면요. 4바이트가 만들어져요. short, long, unsigned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int. 자, 실수는 float가 있고 더블이 있어요. 그쵸? long 더블도 있죠. 자, 근데 float는 4. 이거보다 좀 더 정밀하게 공간이 필요한 경우는 2배 더블이라는 예약어로 8바이트예요. 그쵸? 자, 문자는 한 글자니까 캐릭터. 공간 만드는 측정, 그죠? 측정을 해서 성격을 묻는 캐릭터라는 자료형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자료형 한 칸 띄고 뭐예요? 변수명. 변수명 어떻게 짓죠? 알아볼 수 있게, 의미 있게 지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규칙이 있어요. 변수명은 대소문자와 숫자를 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잘 지으면 돼요. 잘이 어렵죠? 예, 우리 시험 문제는 복잡한 용어를 시험 문제에서 표현하지는 않겠죠? 자, 영문 대소문자와 숫자를 섞고 특수문자 안 돼요. 그렇죠? 예. 자, 근데 대소문자는 구별해요. 아까 좀 전에 봤듯이 어떻게 해요? 대문자 A와 소문자 A는 구별이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밑줄만 사용 가능해요. 특수문자는 절대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특수문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안 되냐면 예하고가 안 돼요. INT를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안 된다는 뜻이죠. 그쵸? 예. 그래서 밑줄은 언더라인은 가능해요. 특수문자 사용 안 되고. 자, 숫자 시작은 안 돼요. 사용을 하는데. 그쵸? 예. 자, 그래서 변수명을 잘 지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변수명의 정의 규칙이 있어요. 자료형 한 칸 띄고 변수명. 중요한 거는 의미 있게 단어들을 조합해서 적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변수의 대입 및 초기화와 관련된 문법 한번 봐볼까요? 자, 만들었어요. 어떻게? 대입해야죠. 자, 변수 기억 공간에 상수를 대입하는 걸 대입문이라고 합니다. 꼭 상수가 아니어야 되는데요. 상수 속에 있는 값을 대입을 해요. 형식은 자, 이 는이 중요하죠. 는 대입연산자예요. 대입연산자. 대입 처리하니까. 그리고 세미콜론. 자, 오른쪽에 있는 R밸류가 왼쪽의 주소에 접근해서 대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우리가 준비한 공간에 선언문 이후에 A 공간 만들 때 20을 그 공간에 넣어라. 대문자 AG 공간에 20을 만들어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대입문 처리를 합니다. 자, 근데 이 는 관련해서 대입연산자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볼게요. 저장하란 뜻이에요. 이동하라가 아니고요. 저장하란 뜻이에요. 자, 앞에서 변수 선언문에 의해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int a, int age를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메모리 어딘가에 100번지라는 영역에 예를 들어서 주소 공간이니까 4바이트였죠? 4바이트. 그죠? 인트니까. 그죠? 앞부분에서 4바이트를 확보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A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죠? 얘는 인트형이고요. 정수가 들어가고요. 정수 공간, 정수형 자료. 그리고 또 뭐예요? 크기는 4바이트, 32비트 공간이에요. 그러더니 여기에 저기 떨어져서는 한 200번지 정도의 메모리예요. 같은 메모리. 저기 하단에 또 하나를 만들었네요. 얘도 인트형이에요. 정수고 4바이트예요. 3.14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름을 대문자를 A라고 하고 AG라고 만드는 상황에서 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실행한다라고 해볼게요. 차례로. 대입을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는, 자, 20, 오른쪽에 있는 20이라는 상수가 A에 저장이 되죠. 그쵸? 20이 상수가 있는데 변수 영역에 접근해서 나 정수 맞네. 그쵸?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A의 100번지에서부터 이 영역에 저장을 하게 돼요. 들어가요. 상수. 얘는 변수 영역인데 변수 영역에 상수값이 들어갔네요. 자, 얘도 마찬가지죠. 오른쪽에 있는 20이 200번지에 접근해서 정수인지를 확인을 받습니다. 3.13에는 3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20 들어갔네요. 두 번째 문장.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자, 10과 20을 더했어요. 우리 아직 덧셈 배우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이 10과 20을 더하면 뭐예요? 30이라고 계산하셨죠? 이거 어디서 일어나는 걸까요? 10을 가지고 가고 20을 계산해서 덧셈해요. 즉 CPU
CPU에서 벌써 처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CPU에서 계산한 걸 어떻게 해요? 메모리 A에 저장해요. 능이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CPU 30 있는 게 여기죠. AG 200, A 여기죠. 대문자 A여요. A 영역이 또 따로 있어야 되네요. 자, 그럼 여기를 A라고 바꿀게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가 A 영역이죠. 네, A 영역. 자, A 영역이라고 하면 여기 영역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네요. 30이 CPU가 이렇게 접근해서 100번지에 30을 덮어쓰네요. 그쵸? 20이 있다가 이 공간이 어떻게 30으로 변했죠? 그래서 얘를 변수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상수들이 막 변할 수 있는 이 공간을 메모리 공간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A는 A 더하기 1 뭡니까? 같다가 아니죠? 는, 원래 있는 값에 1을 더해서 나중값, before A와 after A죠. 자, 그럼 오른쪽을 먼저 처리해야죠. 여러분 A에 뭐 있죠? 30. 그러면 30 더하기 1을 여러분이 한다는 거죠. 어디에서? CPU에서. 자, 그러면 CPU에서 다시 메모리 A 영역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면 여기 다시 31이 가요. 31이 저장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 31이 저장이 돼요. 그렇죠? 아니 30이었는데 요거 숫자가 하나 1로 바뀌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뀌어져서 변경돼서. 자, 밑에 볼게요. A랑 AG랑 같습니까? 아니죠. 이 는은 뭐예요? 같다 기호가 아니고 대입한다라는 뜻을 갖는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에 AG에 20 있는 거 있죠? 20. 그렇죠? 20 있잖아요. 그게 A에 저장되는 거죠. 자, 22라는 값이 A 영역에 나 정수임을 확인받고 다시 20으로 저장이 되죠. 자, 그러면 변수 A의 이력을 한번 볼까요? 원래 20이었는데 30 됐다가 31 됐다가 20 됐죠. 변하는 상황. 이걸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 변수의 대입문 매우 중요한데요.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는 오른쪽을 볼까요? 대입연산자 오른쪽. 자, 는 오른쪽에는 20과 같은 뭐가 있어요? 20과 같은 일반 상수가 있죠. 상수. 정수상수네요, 얘네는. 자, 그럼 여기는 뭐예요? 수식이 있죠. 이건 수식 중에서도 누적 수식이 있죠. 1 더하는. 그리고 오른쪽에 뭐 있어요? AG와 같은 변수명이 있죠. R-value, right 쪽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R-value. 자, 그러면 이 R-value가 결론은 값으로 결정이 돼서 이렇게 다양하게 오는데 계산된 결과로 결정돼서 L-value인 주소 부분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메모리의 4요소, 변수의 4요소에서 여기는 변수 공간밖에 없죠? 그래서 는 왼쪽은 오른쪽에 있는 R-value가 왼쪽에 있는 주소에 접근해서 대입된다. 이게 대입문이에요. 순서도에서도 동일하게 공부를 했죠. 근데 우리가 표현되는 것들이 메모리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C 언어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아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문법적으로 얘기했듯이 공간이 비어 있으면 시간차가 있으니까 이렇게 초기화를 하는 걸 바람직하게 생각을 해요. 자, 변수 선언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최초의 initialize 특정 값을 부여하는 겁니다. 자, 코딩 상황 보시면 자, 변수명이 KOR이면 바로 값이 설정되죠. 자, int이기 때문에 정수상수가 들어가고요. 더블이니까 실수상수가 들어가고요. 캐릭터라는 예학어는 문자상수가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정수상수, 실수상수, 문자상수가 변수 영역의 성격으로 만들어지자마자 대입된다 해서 초기화 문장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초기화 문장을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는 저희 시험지 지문이 짧기 때문에 대부분 선언문과 대인문을 처음에, 그쵸? 처음에 비워두지 않고, 그러니까 구별하지 않고 한 번에 초기화문을 할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라고 했을 땐 여기가 빈칸 또는 변수 부분이 빈칸일 확률이 높아요. C 언어의 예하고 문법을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자료형 부분 빈칸보다는 변수명 또는 여기 어디 있죠? 초기화문. 예. 초기값 빈칸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문제의 난이도상. 자, 그러면 여태까지 본 걸 변수의 대의문 및 초기화해서 패스 공사점 소스 코드 C 한번 보시면요. 아, 우리 배웠죠? 어떻게 해요? 프린트 F는 출력, 아웃풋과 관련된 거니까 아, 이 표준함수 사용하는 거다라고 해서 앞부분에서 저의 나이는 이렇게 쌍따옴표 내의 문자열을 출력하는 함수, 표준함수 프린트 F 배웠죠. 자, 그래서 저의 한 칸 띄고 나이는 한 칸 띄고 204입니다. 줄 바꾸고 처음 보셔도 이거 뭐예요? 아, 이제 아시죠? 줄 바꾸고 뉴라인이란 뜻이죠? 이스케이프 문자가 이런 거예요. 그렇죠? 줄 바꿔라. 자, 그럼 다시 저의 나이는 제가 뭐라 그랬죠? 204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걸 어떻게 해요? 정수상수. 이 자리에 10진수로 변환해서 출력하자라는 것까지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네, 정수상수예요. 상수도 메모리에 있어요.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 20살인데요. 내년에는 21살이 되겠죠. 나이 정보를 이 자리에 찍고 싶은 거예요. 20을 꼭 찍어야 되는 게 아니고 20, 21, 22, 23, 30, 그렇죠? 나이 정보를 찍고 싶다라고 할 땐 이렇게 정수상수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일반화된 뭐예요? 변수를 이용한 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20보다는 나는 나이 정보를 찍고 싶다. age. 변수명이 나오죠? 아, 이 변수의 값을 이 자리에 10진수로 변환해서 출력하고 싶다라는 표현. 이 표현과 이 표현의 차이를 보시면 돼요. 자, 20은 뭐예요? 상수 찍은 거고요. 얘 age는 뭐예요? 그 공간의 값을 찍은 거죠. 자, 20은 상수 출력한 거예요. 상수. 다 정확하게 정수상수죠? 네. 정수상수 출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요? 변수의 값을 출력한 거죠. 그렇죠? 자, 변수 age를 출력한 게 아니고요. age라는 영역이 있어요. 공간. 의 값을 출력한 거죠. 몇 살이 있을까요? 자, 그럼 변수는 갑자기 등장하면 당황하겠죠? 그래서 뭐예요? 여기 선언을 했죠. int age. 보이십니까? int age. 이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야지 출력이 되죠. 그래서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진입을 해서 출력을 했죠. 그렇죠? 네, 변수의 선언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공간을 100번지에다가 age라고 딱 만들어 놨는데 지금 뭐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래서 쓰레기값, 초기화하지 않은 값 상태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20이라고 만들어주는 그렇죠? 작업이 필요하죠. 20이라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정수상수도 출력해보고 age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뭐예요? 아, 대인문. 자, 20이라는 정수상수 값을 age에 대입해준다 해서 여기에 20이니까 변수 age의 값을 출력한다는 이 상황에서 age가 출력되는 게 아니고 age 영역 속에 있는 값이 이 자리에 10진수 변환해서 출력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 하고 싶습니까?
얘는 에이지 영역인데 21살이 되고 싶죠? 나이는 1살씩 먹으니까 누적 처리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누적 처리. 자, 그러면 어떡해요? 아, 나 20이 있는데 내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존 나이보다 1살 더 먹어야 되는 거죠. 1살 더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이지의 20을 가지고 가고요. 어디로? CPU로. 1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21을 만들어요. 나는 어디 있니? CPU에서 덧셈 처리를 한 거죠. 자, 그래서 CPU에 있는 저 20이 1위로 오는 거죠. 아, 20이 아니고 나 21이야 이제. 그러면 여기도 바뀌는 거죠. 에이지에 뭐 있니? 21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 21이 출력이 되겠죠.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명령어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명령어들은 항상 중간중간 처리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순차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림 그리잖아요. 그림 그리는 것처럼 여러분도 C 언어 공부할 땐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단계 순차 처리하면서 변수의 변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잘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출력 결과 유추하는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이런 걸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무슨 문제? 자, 인트 변수를 하나가 아니고 2개를 선언했습니다. 보시면 자, 보시면 int 넘버 1 변수 이름을 제가 NUM1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렇죠? NUM1이라고 변수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지으시면 되죠. 그렇죠? 자, 원래는 2줄이어야 되죠. 그렇죠? 원래는 int 한 칸 띄고 NUM 변수 이름에 숫자 조합할 수 있죠. 섞을 수 있고 int NUM2 적을 수 있죠. 근데 둘 다 정수라는 성격이 같아서 이렇게 쉼표, 나열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 2줄을 한 줄로 만들었어요. 똑같은 표현이죠. 정수 공간 2개가 마련됐어요. 그리고 썸. 자, 그럼 이 옆에 원래 어떻게 여러분이 주석을 다루셔야 되냐면 입력. 그렇죠? 입력을 위한 2 정수의 공간이고 자, 인트 얘는 뭘까요? 공간이 하나, 둘, 3개를 만들었어요. 썸. 2개를 합할 거예요. 정수의 합. 자, 이 프로그램은 정수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2 정수의 합계 출력. 그렇죠? 2 정수의 합계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20을 넣고 30을 넣어요. 그러면 20 속에 넘버 1 속에 있는 값 20과 넘버 2 속에 있는 30을 플러스 어디요? 이 오른쪽 부분은 CPU 쪽에서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50을 만들고 어디요? CPU가 밸류에 썸에 저장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수행했을 때 넘버 1에는 뭐 있어요? 20. 넘버 2에는 뭐 있어요? 30. 썸에는 뭐 있어요? 50. 자, 그래서 프린트F 다시 복습합니다. 퍼센트가 몇 개요? 3개. 그러면 뒤에 3개 인수가 추가가 되네요. 하나, 둘, 3개. 자,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값을 여기다 출력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 얘기에서는 상수 자체를 표현했죠. 10쉼표, 20쉼표, 30쉼표, 50.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변수명으로 대치가 되어 있어서 그 속에 있는 값이 10진수로 출력이 되는 거죠. 앞에 예제에서는 숫자였고요. 상수. 그렇죠? 지금은 변수기 때문에 변수 속에 값을 출력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인트형 변수의 합을 구했다면 이제 뭐예요? 실수형 변수의 합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앞에 예제와 뒤에 예제의 차이점은 뭘까요? 이 차이점만 아시면 변수 공부는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이 패스 06.c 코드는 2 상수의 합계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차이점 봤더니 자료형이 더블 실수형 공간이네요. 그죠? 더블형 공간. 다시 얘기하면 8바이트 공간이 한 개에
2개, 3개. 24바이트가 있어야 이 프로그램이 수행이 되네요. 보시는 바와 같이 실수가 들어가고요. 실수 더하기 실수는 3.333 해가지고 들어갔죠. 자, 그러면 퍼센트가 몇 개입니까? 퍼센트 하나, 둘, 셋. 프린트F문에서 배웠죠. 실수를 출력할 때는 그렇죠? 여기에 1.11이 있고 2.2가 값이 있고 결과는 3.33이 있을 텐데 자, 출력을 실수로 하기 위해선 이 자리에 F자를 여러분 붙이신다. 그러면 실수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자, 더불어 프린트F문 복습했습니다. 출력 형식 지정 문자. 자, 그러면 이제 뭐를 하고 싶을까요? 자, 코드로 변수 공간에 값을 넣었죠. 변수 공간을 준비해 놓고 코드로 뭐요?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저장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넘버 1의 1.11을 제가 정할 수가 없고 여러분이 정할 수가 없죠. 그때그때 달라질 수가 없는 코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변수 영역에 키보드로 자료를 직접 넣어서 그럴듯하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하는 계산기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여러분이 키보드 계산기에서 뭐예요? 숫자 누르시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 잘 보이시죠? 저 공간은 어느 공간이에요? 메모리죠. 메모리인데도 더 중요한 건 변수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변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기에 뭔가 기억시킬 수 있어요. 변수 공간. 넘버라고 해볼까요? 아, 이 변수 공간은 이름이 넘버예요. 여기다가 이름표를 멋지게 NUM이라고 여기다가 적을까요? 넘버 공간이다. 숫자를 기억하려고 그랬나 봐요. 변수 이름을 넘버라고 줄게요. 변수의 이름. 자, 그런데 어떤 자료를 저장할까요? 그래서 자료형은 정수형을 저장해야지 라고 해서 정해놨습니다. 4바이트 공간이에요. 그럼 메모리 어딘가에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라는 위치값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넘버 변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프린트F 그리고 예제 봤었던 거에서는 는을 통해서 여기에 자료를 저장했죠. 코드로.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20 세미콜론 한다 그러면 넘버는 20. 그렇죠? 넘버 변수명 적고요. 대입 연산자 20 하면은 이 공간에 쑥 하고 20이 정수이기 때문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상수 정수 상수도 컴퓨터 속에 저장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고 나는 키보드를 눌러서 어떨 때는 20, 어떨 때는 50, 어떨 때는 100, 어떨 때는 123을 직접 키보드로 누르고 싶다는 거죠. 자, 키보드에서 어떻게 해요? 아, 저 공간으로 들어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키보드에서 1 누르고요. 2 누르고요. 3 누르고 여기까지. 스페이스바나 엔터 키를 누르시면 여기까지 딱 끊습니다. 1, 2, 3 너네 묶어라 라고 해서 너네 알고 봤더니 1, 2, 3 묶었더니 123인 값이 나오죠. 123. 아, 그래서 123, 2. 이 메모리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입 연산자가 아니고 이러한 스캔F 입력, 표준 입력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그렇죠? 100번지에 접근해서 123을 저장하려고 합니다. 스캔F를 이용해야만 해요. 그렇죠? 네. 프린트F랑 F자 붙은 거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입력할 때도 포맷, 양식에 기반해서 하는 거죠. 콘솔 화면에서 키보드로부터 커서가 이동하면서 상수를 주어진 입력 양식으로 입력시키는 함수. 아, 너네 정수다 라고 해서 %d로 묶어라 라고 하면 정수 변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printf와 같이 인풋에 i, 헤더 파일, 스탠다드 io.h 포함시키고요. 문법은 printf 같이 쌍따옴표가 한번 나오고 쉼표가 나와요. 그런데 이건 뭡니까? M% 기호예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입력을 어디에 하겠니? 라고 해서 이 기호를 주소연산자라고 하는데 주소연산자와 동반한 scanf 함수를 통한 입력을 하면 얘가 입력하고 싶은 값을 입력할 수 있어요. 자, 코드로 바로 살펴보겠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정수 공간을 만들어놔야 정수 값을 저장할 수 있고요. 실수 공간을 만들어놔야 실수 값을 저장할 수 있어요. 한 개를 입력할 거면 변수 한 개만 준비하면 돼요. 그렇죠? 네. 자, 그럼 방금 얘기한 얘기를 age라는 변수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int age 변수 선언했죠? 그렇죠? 예. 자, 보시는 바와 같이 int age 하면 정수형 공간이에요. 정수형 공간에 는이십 하면요. 이거는 변수의 대입문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자 100번지에 제가 100번지라고 예를 드는 거지 실제 100번지가 아닙니다. 어떠한 주소 영역에 이 공간의 이름을 age라고 우리는 그냥 부릅니다. 자, 우리는 미리 선언문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변수 공간을 만들어놨죠. int형 4바이트 공간. 그렇죠? 정수형 4바이트. 정수 상수만 들어와요. 자, 20 들어옵니다. 자, 그럼 20이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age를 찾는데 정확하게는 이렇게 주소 참조를 해요. 컴퓨터는 접근할 때 주소를 찾아가지 age는 컴파일러가 관리하는 정보예요. 그래서 여기에 접근해서 20이 이렇게 저장돼요. 이건 코드로 저장을 한 거죠. 그래서 출력할 때 %d 하면 age 속에 있는 20을 탁 출력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나이를 입력하세요. 갑자기 컴퓨터가 멈춰 있어요. 나이를 입력하세요 라고 메시지가 나가고 멈춰 있어요. printf 문. 그 다음에 scanf 문이라는 게 있어요. 자, scanf 문도 입력하는 함수예요.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캐닝하면서 입력을 하는데 이 중에서 헤더 파일에 input 기능과 관련된 거예요. 입력.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는 뭐죠? 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printf와 문법 구조는 비슷한데 age라는 변수에 자료를 입력하세요. 키보드로부터 누르셔서 10진 정수로 변경한 다음에 age에 저장하세요예요. 자, 그러면 이 기호는 뭡니까? 얘는 주소 연산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주소 연산자가 나오면 좀 긴장하셔야 돼요.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매번 100번지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주소 값을 계산하거나 컴파일러가 가지고 있는 주소값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산자예요. 즉, age라는 변수의 주소는 그렇죠? age라는 변수, age는 20이라고 우리는 값을 얘기하지만 이 기호가 붙으면 이 100번지를 얘기해요. 자, 우리가 키보드에 누르면 어디에? 그렇죠? 키보드로 누르면 어디에? 키보드의 숫자 1, 그쵸? 0, 엔터, 10이죠, 10. 그러면 얘가 10이 어디에 저장돼야 돼요? 여기에, 메모리에. age를 찾아가는데 거기에 주소를 찾아가요. 왜? 메모리는 주소로 참조하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에 키보드에 누른 숫자를 10진수로 바꾸니 10이 됐다 해서 여기 10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즉, age 변수의 주소로 찾아가라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에이지는 현재는 10살로 나이가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10을 입력하셔도 되고 100을 입력해도 되고 50을 입력해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패스 07.C 소스에서는 여러분의 입력이 대입 연산자가 아니고 주소 연산자를 동반한 스캔F 문법을 보셨습니다. 자, 스캔F 간단하게 보시면 스캔F의 입력 형식 지정 문자 프린트F에서 쓴 거랑 동일한 거 적고 여기에 꼭 적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낯설지만 주소 연산자예요. 아, 자, 패스 08.C는 뭐냐면 어떤 프로그램이냐?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 그렇죠?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네, 뭐예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가로 입력하세요. 세로 입력하세요. 두 개를 곱하면 에어리어. 뭐예요? 넓이가 나오죠. 네, 정수로 입력을 합니다. int, 자, width. 이거 변수명을 좀 길게 줬네요. 가로의 길이, int, height. 이 변수 언제 쓸 거예요? 아, 세로의 길이. 자, 그러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 누가 입력해요? 스캔F를 통해서 여러분이 입력할 거예요. 키보드를 통해서. 그렇죠? 자, 스캔F 주소 연산자 붙은 거 보이시죠? 아, 그럼 내가 키보드로 입력하면 내가 키보드로 어떻게 5 엔터 치면은 위드에 5가 들어가요. 그렇죠? 네. 또 새로 입력해라 라고 했을 때 2 입력하면은 엔터 치는 순간 2가 들어가고요. 두 개를 곱하니까 12 넓이겠죠? 예. 어려운 프로그램은 아니네요. 자, 우리가 스캔F 코드를 처음 본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럼 패스 공부도 빨리 넘어갑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챕터에서 살펴봐야 될 게 뭡니까? 아, 자료형. 자료형이 제일 어렵죠? 변수를 하나, 둘, 세 개. 변수 이름이 XYZ. 성의 없게 지었네요. XYZ. 자, 세 개의 변수의 값을 입력하고 출력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뭘 보셔야 되냐면 입출력 형식, 지정 문자 매치를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정수형 공간 4바이트, 플로트 실수형 공간 4바이트, 캐릭터 문자 한 글자 저장하는 공간 1바이트를 준비를 하고 정수 입력 받고요, 실수 입력 받고요, 문자 입력 받고요, 정수 출력, 실수 출력, 문자 출력하네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패스 공부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 변수에 대한 개념과 스캔F와 프린트F 함수에 대한 정의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앞부분 기초의 예제예요, 여러분. 자, 그럼 int x 4바이트고요. 플로트 y 4바이트예요. 실수. 캐릭터 1바이트 공간을 만들고요. 변수 선언했으니까. 자, 정수 입력 화면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스캔F. 지금 제가 세로로 긴 걸 지금 밑에 걸 오른쪽에 붙였죠? 비교하시라고. 스캔F 함수와 프린트F 함수. 자, 스캔F 함수에는 주소 연산자, 주소 연산자, 주소 연산자 붙었죠? 키보드로부터 여러분 정수 입력하래요 해서 정수 상수 10 엔터를 치면 X 공간에 10이 들어가는 거죠. X의 주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X의 M% 기호 주소, X의 주소에 찾아가서 10을 담아라. 퍼센트 D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정수니까. 자, 실수 공간 만들어 놓고 Y에 F 내가 3, 2랑 점이랑 1이랑 4랑 입력했더니 3.14가 들어가는 실수 공간이 됐어요. 자, 그럼 문자 입력, 한 글자 입력해라. A 입력했어요. Z는 한 칸만 준비하는 공간인데 내가 A 누르면 문자로 받아들여라 라고 해서 여기 홀다운표 A 이렇게 들어가요. 정확하게는 아스키 코드 값 65가 들어가요. 네. 자, 그러면 출력해라. 정수 출력할 때는 %D 하셔서 X의 값을 출력해라. 그쵸? X의 값을 출력해라 해서 이 자리에 출력을 하죠. 네, 똑같이 D네요. 네. 자, 그러면 Y의 값을 출력해라. F네요, F. 예. 자, 그리고 얘는 문자 출력해라, C. 자, 그래서 프린트F와 스캔F 비교하시면 돼요. 그죠? 예.
우리 예제에서도 항상 출력을 염두하고 코드가 나올 거기 때문에 프린트F는 무조건 나올 거고요. 스캔F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간혹 사용자로부터 20을 입력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스캔F 함수 분명히 보실 일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메모리 공간에 저장해 놓고 출력할 때 스캔F와 프린트F 함수. 지금 대입연산자는 처리는 안 했지만 공간의 성격이 각각 있다. 뭐예요? 정수 변수, 실수 변수, 네. 문자형 변수, 그쵸? 예. 자, 그럼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뭡니까? 주소 연산자는 스캔F에 동반되는 거고 %D 정수 출력 또는 정수 입력, %F 실수 출력 또는 실수 입력, %C라고 해서 문자 입력하는 이 포맷이라는 부분이 여러분이 조금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어서 자, 앞부분 강좌에서는 출력 형식 지정 문자, 변환 문자라고 해가지고 정리하는 표를 마지막에 보셨는데 자, 이번 예제에서 이번 강좌 2장에서는 입력 형식 변환 문자가 나와 있는 거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D 출력에서도 뭐예요? 십진정수. %F 부동소수점, 소수점이 있는 애. %C 한 문자 상수 한 글자예요. 여러 글자일 때는 여기. 정수 상수일 때는 홀다운표, 쌍따옴표로는 %S, 그쵸? 출력일 때. 그리고 그 밖에 있는데 우리가 시험 코드에서는 %DFCS가 나올 겁니다. 그쵸? 예. 자, 여기까지 해서 변수와 스캔F까지 해서 살펴봤네요. 저희가 프린트F 먼저 봤고요. 상수 받고 상수를 변수 영역에 저장했고 끄집어내서 출력도 해봤고 다시 담는 방법을 대입연산자와 스캔F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2장 변수와 상수인데 우리 순서도에서도 첫 부분 꼼꼼히 배웠던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장에서는 더하기 빼기 진짜 해봐야죠. 각종 연산자에 대한 수업 할 겁니다. 자, 변수 수업 듣느라 머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야 할 메모리와 관련된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여기까지 수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